짧은 만남, 긴 여정을 위한 약속, 그러니 이건 소중한 인연. 아주 가끔 흔치 않게 비디오에 녹화된 내 모습과 마주할 때면 어김없이 온몸에 오돌토돌 소름이 쫙 돋아난다. 항상 말부터 앞세웠던 나였기에 정작 말로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생소한 감정에 적잖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분명한 점은 본디 마음속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부끄러움을 넘어 수치스러우리 많지 불평불만 투성이었다는 것. 그런 나는 요즘 새삼스레 주변을 살피며 나날이 감사함을 느꼈다. 모두의 진심 어린 따뜻한 관심 덕분이었을 것이다. 이토록 과분하게 만족하기는 참으로 오래간만이었다. 불과 4~5달 전 즈음만 하더라도 나는 환자복처럼 군복을 차려입은 채로 명령과 복종의 소리만이 판치는 폐쇄적인 계급사회에 갇혀 크게 투병 중이었으니까. 저녁 후 개학 전날 대학교 도서관을 찾아가 아직 몸에 배지 않아 생소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도 이번 학기의 가장 큰 적이 경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추억에 젖은 그리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낯익은 캠퍼스를 거니는 곳곳마다 정겨운 사람들과 함께해온 지난날의 행복했던 모습들이 내내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뒤이어 나는 또한 이러한 생각도 났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수놓인 밝은 별들처럼 캄캄한 기억 속에 아로새길 환한 추억은 아름답게 지나온 세월에 이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일 거라고. 그러니 혹여나 앞으로를 내다보았을 때 최악일지라도 기필코 그동안을 뒤돌아보았을 때 최고인 오늘을 살자고.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고자 무던히 노력하던 중 무려 좋기 1달가량이나 됐던 이번 중간고사 시험기간 때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갖가지 과제물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해결해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걸어 깜짝 놀랐던 적도 있다. 도대체 과제가 얼마나 나를 높은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끝도 없이 쌓이는 거지? 그랬다. 어느샌가 나는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을 무작정 닥치는 대로 하려니 힘들기는 했지만 다음 날로 넘어가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기가 아쉽게 곧잘 추억으로 변하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이곳 대학교에서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음을 깨닫는다. 하다못해 결국에는 안타깝게 군입대로 마무리 지은 예전의 그 방학마저도. 지난 여름방학 동안 천안 삼거리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뜻깊고 보람차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된 가치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직접 몸소 확인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나는 나의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마음껏 나누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는 나의 내밀한 고통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나는 늦은 밤 홀로 호수를 걷고 있었다. 그냥 확 이대로 발닿는 어디로든 도피하고 싶었으니까. 그 무렵 나는 뉴스를 한창 뜨겁게 달구었던 고려대학교 김예슬의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대자보를 읽고는 학점이 걸린 수업 진도에 쫓기며 터무니없이 쌓여가는 과제물로 짓눌리기 일쑤였던 대학 생활에 그만 시도 때도 없이 부글부글 들끓을 만큼 복받치게 차올랐던 회의감으로 마음속이 영락없이 장악당한 상태였다. 사랑,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면, 아니 그보다 더 내 자신에게 누구보다 만족했던 걸로 보아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었다에 실패하고, 언제부터인가 봉사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알량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어느 가정에게도 거리를 두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아끼던 친구와 허무하게 절교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던 시험에서 어이없이 낙제를 하고 그런 나의 기분에 조금도 맞춰주지 않은 가족들과 일절 연락을 끊었다. 내게는 아무도 없었다. 섣불리 착각이라고 말하기에는 나는 굉장히 외로웠다. 모두들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자문해 보다가 끝끝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가던 도중에
익숙한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다. 그의 전년도 룸메이트 기영이었다. 방황 타고 있냐? 방황. 그래, 나는 방황 중이었다. 답장을 하자 왜 방황을 하느냐고 기영이는 되물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이미 손은 태연하게 답장을 적어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공지영 작가의 말을 빌려 나로 말하자면, 나에 관해 굳이 말하자면 나는 엉망이었던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하는 이름으로 내 생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다가 심지어 나 자신만을 위해 죽고자 했다. 나는 쾌락의 신도였다. 자신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나는 언제나 내 견고한 가족의 성곽으로 발길을 내지르곤 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밤새 춤을 추었다. 그 사소한 일상이 실은 나 자신을 차근차근 파괴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설사 알았다 해도 멈추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온 은하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만 성이 차던 존재. 술에 취한 날이면 닫힌 문들을 발길로 차면서 나는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발음해 본 적은 없지만 그때 누군가 내 심장에 청진기를 가져다 대었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왜 태양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거야? 왜 니들은 내가 외로울 때만 내 곁에 없는 거야? 왜 내가 미워하는 놈들은 승승장구를 하는 거지? 왜 이 세상은 내 약을 바싹바싹 울리면서 나의 행복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는 거냐고 라고. 고액과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때껏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 수중에 작게 잘도 들어와 그럴수록 해퍼지는 나의 씀씀이와 궁합을 이루며 자주 들쑥날쑥 오르내렸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두 숫자만 맞았어도 몇십억을 타낼 수 있는 극히 드문 기회를 달랑 각각 일씩 차이로 애석하게 날려버렸기 때문이었을까? 무심코 길을 걷는데 느닷없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하루라도 빨리 차를 사고 싶었는데 얼마 못 가 집도 사고 싶었다. 집을 사고 싶으니까 곧이어 정원이 달린 대저택을 마련하고 싶었다. 사회적인 부와 지위를 이용해 우월하게 남들을 한없이 밑으로 내려다보더라도 아무나 터치 못하는 높은 위치에 서고도 싶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상처 입히고 냉담하게 뒤돌아섰던 인간들에게 도도하게 고개를 쳐들고 가소롭다는 듯이 시선을 살짝 내리깔며 잔인함이 느껴질 정도로 야릇한 미소와 함께 통쾌한 복수가 가능할 듯도 싶었다. 무엇보다도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나의 지방과도 앞으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등하게 어울리고 싶었으니까. 세계의 어느 갑부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를 줍는 일조차 자신의 시간 가치에 비하면 손해라던 말이 하필 그때 불현듯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자 생뚱맞게 이곳 대학교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궁금했다. 또 그러자 이 도시는, 아니 이 대한민국은, 아니 이 세계는 그 끝도 없이 과도한 욕심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미니홈피의 유서처럼 남김으로써 어디 한번 정말 확 죽어보자는 심정으로 군대에 간다. 감긴 영화의 필름을 길게 풀어놓은 것처럼 기억에 남는 추억이 찍힌 인생의 필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지난 날들, 밤이 되면서 별이 환하게 빛나듯이 당시에는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서야 겨우 뒤늦게 알아차린 가치들과 함께 앞으로의 희망찬 포부를 다짐해 보려고 한다. 어릴 적부터 나는 단순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핑계만으로 중요한 것을 모조리 잊고 살아온 듯 싶다. 스스로 알아내려는 노력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타당한 변명이야 많았고, 오히려 자각한 후 더욱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 같아 그런 귀찮은 것이라면 쉽게 포기한다든가 곧장 책임을 떠넘겨버리곤 했다. 그때까지 나는 이런 줄만 알았다. 나의 모든 죄는 전적으로 나를 태어나게 만든 무책임한 부모의 탓이라고, 가족들 탓이라고, 존재가 억울한 이유는 고독할 때마다 일제히 모습을 감추는 친구라는 어설픈 족속들 탓이라고, 필요하지 않으면 등 돌리는 이기적인 인간들 탓이라고, 그리하여 불행한 나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이런 줄은 몰랐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